저는 지금 피오렌티나에서 모이스킨이 받은 기회가 정말 소중한 기회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비인기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불편하셨을 해당 팀 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시작합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꾸준하게 참가하고 있지 않은 팀에 속한 선수들 중 좋은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선수들이 속한 포지션은 단연 포워드입니다. 음바페, 홀란, 비니시우스, 케인, 레반도프스키처럼 여러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이 있지만 이들을 보유할 수 있는 클럽은 극소수죠. 하지만 이러한 선수들이 부럽지가 않은 클럽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4대 리그에서 5명의 포워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선수는 크리스 우드입니다.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선수이며 나이는 91년생으로 꽉 찬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1cm, 85kg이라는 엄청난 신체 조건을 가진 선수로서 플레이 스타일 역시 이러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하는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리그에서 18경기 동안 10골을 기록하면서 노팅엄의 질주의 핵심이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크리스 우드의 장단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압도적인 공중볼 경합 능력을 자랑합니다. 커리어 동안 무려 30%에 육박하는 헤더골 비중을 가진 선수입니다. 표본이 충분한 선수들 중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여준 선수를 찾아보니까 피터 크라우치 정도는 돼야 비슷한 수치가 찍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단단한 피지컬을 통해서 전방에서 버텨주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단점 역시도 명확한 선수입니다. 첫째로 여러 타겟형 공격수들이 그렇듯 기동력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끔은 느린 선수라고 해도 영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선수도 있습니다만 우드의 최대 약점 중 하나는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거의 전무합니다. 직전 18라운드 노팅엄과 토트넘전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오프사이드에 자주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템포 전환에 어울리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드의 단점들이 심각해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굵은 축구를 구사하는 누누 감독의 전술에서는 이만한 선수가 없어요. 역습 상황에 어울리지 않다는 표현 역시 현재 팀 전술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빠른 템포가 필요할 때면 우드는 링커 역할을 소화하고 오도이와 엘랑가가 해결해주거든요. 크리스 우드는 18살의 나이에 2008년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에서 유럽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초반부터 팀에게 기대를 받았던 이 선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리그 경기에도 꽤 출전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반슬리, 브라이튼, 버밍엄 시티, 브리스톨 시티, 밀월로 임대를 돕니다. 당시에 밀월에서는 활약이 괜찮았어요. 동화 우승으로 잘 알려져 있는 레스터 시티가 우드를 임대 후 완전 영입합니다. 레스터 시티에서의 활약은 미미했습니다. 또 한 번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꺾일 무렵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죠. 이를 바탕으로 17년에 벌리가 클럽 레코드를 지출하면서 크리스 우드를 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에게 최고의 선수는 아닐지언정 정말 매력적인 선수로서 와닿았죠. 2022년 뉴캐슬에 합류하면서 드디어 상위권 경쟁을 바라볼 수 있는 클럽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드디어 빛을 보나 싶었지만 또 한 번 꺾입니다. 단점이 명확하던 우드는 주전 경쟁에서 밀립니다. 이듬해 겨울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를 가게 되죠. 노팅엄에서 크리스 우드는 본인의 특장점을 제대로 과시하면서 완전 이적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라는 팀에게 있어서만큼은 홀란드, 음바페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 선수가 되었죠. 누군가는 우드를 보면서 제2의 전성기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우드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늦게 피어난 꽃이지만 대기만성형 선수가 주는 감동은 특별함이 있죠. 플레이 스타일을 살펴봐도 롱런이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노팅엄의 엠블럼처럼 팀에게 있어 우뚝 솟은 나무 같은 선수 크리스 우드의 활약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브라이언 음베모입니다. 카메룬 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선수고요. 99년생으로서 전성기 나이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포지션은 오른쪽 윙포워드로서 현재 리그에서 10골과 2개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음베모의 장단점입니다. 이 선수는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공할 만한 기동력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킥의 퀄리티 또한 상당해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낼 줄 아는 선수죠. 밸런스 또한 잘 잡혀 있어서 특유의 템포를 통한 탈압박을 보여줍니다. 단점은 완성도에서 기반합니다.
171cm라는 작은 신장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몸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윙포워드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피지컬적인 완성도가 조금만 더 올라온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발인 왼발을 선호하는 장면들이 자주 보입니다만 그만큼 왼발의 퀄리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은베모는 카메룬 국적을 가진 부모님 아래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프랑스에서 축구를 시작했던 이 선수는 2013년 트루아 유스팀에 입단하죠. 17-18 시즌 프로에 데뷔하였으나 팀은 해당 시즌 강등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베모에겐 기회였죠. 19살의 나이에 은베모는 주전 윙포워드로 도약하게 됩니다. 은베모의 활약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클럽들이 있었지만 당시에 챔피언십에 속해 있었던 브렌트포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무리 영국 축구의 자본력이 상당하다지만 2부 리그 팀이 590만 파운드를 지출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브렌트포드는 클럽 레코드를 통해서 은베모를 완전 영입해냅니다. 과감한 투자는 즉시 결과로 이어집니다. 팀은 무려 74년 만에 1부 리그 승격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당시 브렌트포드의 공격의 핵심은 올리 와킨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이반 토니 역시 은베모와의 호흡을 통해서 인정받는 공격수가 될 수 있었고 두 명의 걸출한 넘버 9이 사라지자 은베모는 본인이 공격 전술의 메인 역할을 수행해내줄 수 있는 선수임을 증명해내죠. 브렌트포드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은베모, 그가 구단과 함께 쌓아가고 있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미쳤다고 할 만한 과감한 결단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자타공인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윙포워드가 된 브라이언 은베모, 어쩌면 음홀대전의 음은 현 시점 은베모에게 더 잘 어울리는 칭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팀 클라인딘스트 선수입니다. 독일 국적의 스트라이커고요. 95년생으로서 젊은 선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나이입니다. 194cm라는 엄청난 신장을 보유한 선수예요. 현재 리그에서는 15경기 9골 4개의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클라인딘스트의 장단점을 살펴보자면 큰 키와 좋은 위치 선정을 바탕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죠. 수비 가담을 성실하게 해주면서 팀 내 다른 공격자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는 선수고요. 키 때문에 느릴 거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빠른 발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른발 왼발 마무리에 대한 기복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단점은 발밑이 안 좋다는 부분을 1번으로 뽑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나 많은 장점을 보유한 선수가 발밑까지 좋으면 밸런스 붕괴인 것도 맞아요. 의외인 부분은 몸싸움이 생각보다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공중볼은 잘 따지만 신체를 100% 이용할 줄 아는 선수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클라인딘스트는 2008년 에네르기 코트부스 유스 선수로서 처음으로 축구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12-13 시즌 당시 2부 리그였던 팀과 프로 계약을 맺었지만 팀은 3부 리그로 추락합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주전 공격수로 자리하게 되죠. 하지만 팀은 백투백 강등이 돼요. 결국 클라인딘스트 역시 팀을 옮기게 됩니다. 부상으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는 2부 리그 팀인 하이덴하임으로 이적합니다. 꽤 쏠쏠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는 20-21 시즌 벨기에의 헨트로 팀을 또 한번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벨기에에서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반 시즌 만에 하이덴하임으로 재임대를 오게 돼요. 이렇게나 안 풀릴 수가 있나 싶었지만 하이덴하임으로 완전 이적으로 다시 합류한 후 22-23 시즌 깜짝 득점왕 등극과 함께 팀의 분데스리가 승격을 이끌게 됩니다. 올 시즌에는 메넨글라드바흐에 합류한 후 초반부터 엄청난 퍼포먼스를 과시 중입니다. 현재 이 선수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컴플리트 포워드 그 자체입니다. 아마 수많은 젊고 어린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만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하브리그를 전전하던 별 볼 일 없는 공격수는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대표팀에까지 승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독일 대표팀의 넘버 9이라는 자리는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최종 승자가 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보다 멋진 서사를 쌓아오고 있는 소년 만화의 주인공 클라인딘스트에게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번째 선수 안테 부디미르입니다. 크로아티아 국적을 가진 91년생의 공격수입니다. 190cm 그리고 75kg이라는 큰 키와 마른 체형을 가진 선수입니다. 현재 오사수나에서 10골 1개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부디미르의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큰 키를 통한 헤더 경합에 능하고요. 꽤 괜찮은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활동량과 체력이 정말 좋습니다. 성실한 압박을 보여주고요. 발밑까지도 좋아요. 단점은 슈팅 기술들이 다양하지 못하고요. 패스 정확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저의 첫 영상에서 루카쿠의 문제점들을 다뤄봤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게 공격 장면에서 관여 자체가 좀 적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단점들은 모두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유고슬라비아 시절 제니차에서 태어난 부디미르는 2011년 인테르 자프레시치에서 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는 독일 2부 리그 팀이었던 장크트 파울리로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보여준 모습은 최악이었습니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세리에 B 소속인 크로토네로 임대를 떠나게 됐어요. 크로토네에서 그는 승격에 큰 기여를 하면서 해당 시즌 팀 내 최고 득점자가 되면서 완전 이적하게 됩니다. 16년 세리에아 데뷔 직전 삼프도리아로 팀을 옮긴 그는 또 한 번 고꾸라집니다.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렇게 잊혀져가나 싶었던 이 선수는 18-19 시즌 후반기에 마요르카로 이동합니다. 마요르카에서 또 한 번 팀 승격의 주인공이 되면서 완전히 이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수가 아닌 팀이 크게 부진하면서 오사수나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오사수나에서 부디미르는 확실한 주포로서 본인의 입지를 공고히 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33경기 동안 17골을 득점했던 그는 벌써 리그 2자릿수 골을 기록 중입니다. 신체 조건과 장점들을 살펴봤을 때 크로아티아 출신 선배 공격수인 만주키치를 연상케 하는 선수입니다. 워낙에 선수 경력에 있어서 등락이 컸던 선수였다 보니까 오사수나에서 드디어 만개한 부디미르 선수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모이스킨입니다. 사실 피오렌티나는 비인기 팀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꽤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선수 이야기는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탈리아 코트디부아르 이중 국적으로서 이탈리아 국가대표에 속해 있습니다. 2000년생 공격수예요. 아직까지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나이대의 선수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16경기 10골, 1개의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모이스킨은 사실 장점이 많은 선수예요. 라인 브레이킹에도 탁월하고요. 피지컬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좋은 밸런스를 통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선수입니다. 속도를 살려야 하는 직선적인 돌파에도 능하고요. 피니시 기술 역시 다양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축구 지능에서 기반합니다. 빅찬 스미스가 꽤 있습니다.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턴오버를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아질 문제라고 그동안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미 경험은 충분히 쌓였다고 생각해요. 고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 이 부분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이스킨은 16-17 시즌 유벤투스에서 프로 데뷔합니다. 첫 시즌부터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리아에서 최초로 데뷔한 2000년생이었습니다. 다음 시즌 베로나에서 임대 기간을 가졌는데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 임대를 마치고 유벤투스에 복귀하였으나 팀은 더 이상 모이스킨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9-20 시즌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으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에버튼으로 이적한 후 PSG로 임대를 가고요. 그 다음 시즌에는 다시 유벤투스로 임대를 갑니다. 그러다가 유벤투스의 완전 이적 옵션이 발동이 돼요. 에버튼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유벤투스에게 돌려준 꼴이 됐습니다. 돌아온 모이스킨은 이탈리아 최고의 유망주였던 선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더딘 성장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는 피오렌티나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올 시즌 피오렌티나에서는 완전히 터졌어요. 사실 이 선수가 그동안 쌓아왔던 팀 커리어를 생각해봤을 때 유벤투스, 에버튼, PSG 정말 걸출한 클럽들을 오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피오렌티나에서 모이스킨이 받은 기회가 정말 소중한 기회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흑인 공격수라고 한다면 저는 마리오 발로텔리 선수가 먼저 떠오릅니다. 모이스킨과 발로텔리는 상당히 공통점이 많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최고의 재능을 가진 공격수라는 칭호가 달려 있었죠. 하지만 그동안의 모이스킨의 성장세는 매우 더뎠습니다. 다소 늦게 터진 감이 있지만 지금 같은 모습을 한 해, 두 해 보여준다면 아직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총 5명의 비인기팀 에이스들을 둘러봤습니다. 영광을 누리고 있는 팀들 외에도 매력적인 팀들, 매력적인 선수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관심의 중심에 있지는 않더라도 반짝거리는 에이스들에게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축구를 즐기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